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 주식 주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보냉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는데 네. 이번 주 관전평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주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주 초반까지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이 아직 안 나온 상태였고 주 후반까지 가면 또 다음 주 가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방송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만약에 기각됐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증시가 안 열릴 수도 있다. 유혈 사태가 날 것이고 6월 항쟁 1987년에 6월 항쟁을 다시 목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제가 좀 겁을 많이 줬더니 헌법재판소 분들이 그 방송을 봤나 봐요. 다음날 바로 그냥 탄핵 선고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실 저는 열심히 그냥 예전 기존에 하던 대로 했는데 어제 제가 또 TV 방송을 했어요. 어제 4월 3일 날 TV 방송 했는데 제가 확률이 좀 높아놨습니다. 그래도 탄핵을 기각 반대하시는 쪽에서 기분 나쁘실 수 있어가지고 지금 99.99%가 탄핵 인용 파면 0.01%는 기각 각하 가능성. 확률을 많이 높여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11시에 제가 라이브 생방송을 했는데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방이 폭파했다는 소문이 네, 방이 있어요. 이제 렉이 걸려서 멈췄어요. 카카오 TV가 장애가 생겨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각종 이제 방송 플랫폼들이 멈추는 바람에 그냥 저희가 원래 이제 팍승희 TV에서 하는 라이브 방송 플랫폼은 그건 진행이 잘 됐는데 다른 데가 지금 멈춰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소리는 나갔더라고요. 네, 소리는 다행이네요. 나가는데 그래서 그 격한 그 감정과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타고 나갔는데 제가 하지만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 했냐면 기각 각하하는 분들이 각하를 찬성하는 분도 있다. 그런 분들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같은 국민인데 근데 제가 그걸 웃으면서 했어요. 계속 방송을 웃으면서 해가지고 오늘 네. 라이브 방송 웃으면서 하길래 이제 그런 얘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계속 웃고 있냐. 파면 인용돼서 지금 기분 좋아서 지금 웃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단지 기각 각하되면 주식 팔고 할 일이 많은데 그걸 안 하니까 네. 그게 좋아서 웃은 거지. 파면 인용돼서 그게 기뻐서 웃은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게 기뻐서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게. 근데 제가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웃고 있길래 이제 시청자분들 몇 분도 좀 기각 각하를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몇 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싫으면 나갔겠죠 다. 그렇죠. 안 나가고 항상 저랑 같이 있으면서 반대 얘기는 해요 계속. 아니 기각 각하를 바라는 입장에서 오늘 기분 너무 나쁘다 김 본부장님 방송하는 거. 그랬더니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웃는 게 아니라 기각 각하되면 주식 매도하고 막 종목 바꿔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거. 그래서 그거 안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웃은 거예요 그냥. 단지 그런 감정 없습니다. 여튼간에 좋은 일이 있어왔는데 예. 자, 일을 많이 안 하니까 좋은 거죠, 저는. 자, 그래서, 단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웃고 있죠, 지금도. 예, 그냥 일 많이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자, 수익률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수익률 어떻게 됐느냐. 자, 보시면은, 하나오션을, 제가 매도했어요. 매도해가지고, 125%에서 끝났는데, 119에서 125%. 이 사이로 수익이 마감했는데, 그래서 하나오션을 이거 다시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했는데 오늘 하나오션이 또 밀렸네요. 4월 4일 여러분이 방송 보면 4월 6일인데 4월 4일 날 보니까 하나오션이 다시 밀렸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매수하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오션 조선주들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현재 보유 중에 있고요. 128%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만 해도 잘 올랐는데 오늘 조금 조정 받았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 조정은 조정도 아니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번 주에 인도 K9 자주포 추가 수출 얘기가 또 나왔어요.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홀딩입니다. 이게 바로 운명의 종목입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3월 말부터 코나이를 공약을 했어요. 코나이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주, 정책 관련주, 인맥 관련주 안 한다. 어제 TV 방송하면서 제가 그랬죠. 정치 테마주 중에 시가총액 1,000억 이하는 거의 그냥 쓰레기통에 담아 놓으면 된다. 절대 보지 마라. 시가총액 1,000억 이상들만 본다. 항상. 예, 그리고 뭐 평화홀딩스 뭐 이런 거 있어. 평화홀딩스 뭐 김문수 장관 관련주. 김문수 장관 국민의힘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김문수 장관 절대 안 되거든요. 예,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김문수 장관이 이 방송 보고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문수 장관님은 일제치하에 우리나라 국적이 일본이라는 그런 망언을 하시면서 그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만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그 종목은 될 리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썩은 동아줄 잡지 말자. 그래서 코나이를 공략을 했는데 지금 2번 매매한 거 합산한 겁니다. 합산한 거예요. 합산해서 2번 트레이딩해서 총 50%의 수익률을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이제 오늘 11시 24분 오전, 이거 오늘이라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날짜가. 11시 24분 오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코나이 37,000원 이상에서 절반 수익 실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반 수익 실현 진행하고 나서 진행된 상태를 얘기를 드렸어요. 이때 어땠습니까? 11시 24분이 뭐죠? 윤석열을 파면한다. 야, 죄송해요. 존칭 안 써요. 죄송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한 게 22분. 2분 뒤. 제가 어제 TV방송에서 뭐라 그랬죠? 11시 20분에서 22분 사이에 나올 거라 그랬죠. 제가 여기까지 다 맞췄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거의 닭살 돋아야 돼요. 거의 뭐 애언가 수준이었어요. 제가. 어제 제가 그랬어요. 어제 TV방송에서 11시 20분에서 22분 사이에 아마 나올 거다. 예. 그 제가 분명히 다 얘기 드렸죠. 심지어 날짜가 어떻게 돼요? 2025년 언제죠? 4월 4일 11시 11분 11시 22분 이 정도 거의 무슨 라임을 맞춘 것 같아. 그쵸? 라임 맞췄어. 4월 4일 11시 22분 441122 앞으로 역사책 공부할 때 애국이 너무 편하죠. 441122 야 이거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라임을 맞추지? 이거 제가 봤을 때 거의 이거 억지로 이렇게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이제 역사 공부하실 때 편할 거예요 아마 애국이. 그때 윤석열 탄핵 파면 집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겠죠 이제.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간에 코나이 그래서 제가 이때 수익 실현을 했고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코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왜 수익 실현을 했을까? 그럼 앞으로 더 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반만 수익 실현했는데 보세요 오늘. 자 오늘 보시면 이게 분봉이거든요. 코나이 분봉인데 11시 되니까 막 난리가 났죠. 11시 10분에 막 난리 나고 그 다음 11시 20분에도 난리 나고 11시 30분에도 난리 나고 11시 30분에 39,000원까지 갔죠. 그래서 37,000원 매도 24분에 매도했죠. 그래서 30분에 39,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럼 뭐예요? 수익 실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밀렸어요. 심지어 또. 이 정도면 여러분 거의 무슨 이렇게 소름 돋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코나이 그렇게 밀었는데 심지어 TV방송에서 수요일날 정다영 MC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같이 방송했지만 그날 제가 코나이 들고 나왔어요. 코나이 내일 당장 사라고. 내일 시초가 당장 매수하라고. 매수가에다 그냥 시초가 써놨어요. 그냥 제가 심지어.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목표가 1차 목표가 도달, 2차 목표가 오늘 싹 다 그냥 도달로 끝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가격이 또 밀렸죠.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 여러분, 저도 그렇게 김대성 본부장님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 5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래서 주식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10시 방송, 밤 10시 방송 팍스뉴스TV 하는데 입장자 수가 밤 10시 최근 기록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이 안 들어왔다는 건 뭐다?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던 거는 사실 이 코나이도 있지만, 뭐 또 있냐?
요거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철 본부장은 오로지 그러면 정치적 그런 것만 있느냐? 어떤 분들은 김정철 본부장 정치적 신념이 너무 세다. 저 보수예요, 참고로. 저 보수인데 왜 그러세요? 예, 근데 정치 신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식시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런 것만 얘기했겠습니까? 관세도 얘기했어요. 관세도.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관세 내용 보잖아요.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어제 다 얘기했는데 또 똑같이 그거 다 올라왔어 또. 지금 수요일날 방송하고 그 다음날 다 올라갔고요. 목요일날 방송하고 오늘 다 올라왔어요 또. 방송에서 히든 종목 나간 거 전부 다.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의 경배 수준은 아니고 경배까지는 하지 말고요. 자, 제가 오늘 그랬어요. 경배가 아니라 경건한 마음. 제가 오늘 아침에 라이브 방송 키면서 다들 뭐라 그랬냐면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해야 될 일을 정해줬어요. 첫 번째 10시 30분 주변 정리를 일단 한다. 땄고 그 다음 10시 45분까지 목욕 재개한다. 경건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10시 50분에 기도한다. 실제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저 기도 시간 5분 동안 가졌거든요. 전 1000명의 그 라이브 입장자분들이 모두 다 5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각자 믿는 알라든 부처든 뭐 하나님이든 상관없어요. 조상시든 뭐 다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이제 기도하자. 그 기도가 뭐 어떻게 하냐. 좋은 결과,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나라가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 기도. 그 기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경배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거 어제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제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 경기가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미 경기 둔화가 되면 미 국채 장기물이 수요가 몰린다. 왜냐? 수익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 국채를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얘기했고 여기 화면을 보면 이 얘기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했네 이거를. 예. 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방송하고 있었네. 아 너무 슬프네요. 왜 방송하고 있었을까? 여튼간에 그래서 이브 때 얘기하고 미국채 ETN을 공략하다. 미국채 ETN 1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게 10.18%입니다. 에게 겨우 이거밖에 안 올랐어요. 미국채잖아요, 여러분. 미국채 안전자산. 여러분 코나이의 비중 현금 막 50%, 70% 넣을 수 있어요? 100% 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는 못하죠. 근데 미국채는 할 수 있잖아요. 예. 안전자산 비중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종목 현재 약 10.18% 현재 수익률 올라오고 있고 요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4년 이게 제가 03 잘못 썼어요. 12월 14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현재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 미 국채 참고로 더 갈 겁니다. 여러분. 방향 턴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미 국채 또 가지고 나왔어요. 관련주.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다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 이번 주 수익률도 어마어마합니다. 한화오션으로 무려 125% 수익률 내셨는데요. 다른 종목으로도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재공약도 하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본부장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박지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 대혼돈의 시기입니다. 지난 3일 그리고 4일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했는데요. 보편 관세의 10%에 추가 관세를 더해 최종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표를 들고 방송에서 각 교역국들을 하나씩 언급해가면서 상호 관세 요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 증시는 5년 내 최대 낙폭을 보이면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5.97%나 급락하면서 3월 증시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인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증시 향후 전망,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마침내 헌법재판소 선고에서 최종 파면입니다. 지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내란 사태로 국내 증시가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이 통과됐고 그 뒤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남았던 상태입니다. 이후 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졌는데요. 하지만 마침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60일 내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탄핵 인용 파면 이후에 국내 증시는 하락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영향이 더 크게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그에 따른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 잠시 후 알아보겠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주와 방산주, 엇갈리는 희비입니다. 작년 말부터 국내 증시를 주도하던 조선주와 방산주가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주춤하고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승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인데요. 조선주는 현재 당장 신규주를 받을 도크조차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규 수주를 받았지만 유럽의 자국산 방산 무기 부품 조항을 추가하면서 수혜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월 4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주와 방산주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이슈들 알아보고 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 증시는 5년 내내 최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우리나라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그래도 우리가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선방했다라고 왜 보고 있냐면 미증시가 대폭락을 했는데 이게 폭락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코로나 때 대폭락 나오고 5년 만에 최대치 폭락이에요. 하루 만에 미 증시에 4천조 원이 사라졌어요. 증발했어요. 미 증시 급락이.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그래도 선방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오늘 좀 하락한데 막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방송한 게 4월 4일이니까 오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4월 6일 날 방송을 보실 텐데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도 크게 급락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 했어요. 조만간 곧 반도체 관세에 부과할 거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밀렸는데 일단 어제 트럼프가 현재 4월 4일 기준으로는 어제 4월 3일 우리나라 시간 4월 3일 트럼프가 어떤 쇼를 보여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혹시 우리 정다임 씨는 보셨나요? 이 트럼프가 이렇게 판넬 들고 이렇게 관세 중국 먼저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셨나요? 안 봤죠? 안 본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이게 그 판넬판이에요. 트럼프가 이 판을 들고 자, 첫 번째가 중국입니다 하면서 중국 너희들은 우리한테 관세 이렇게 매기지 우리는 관대하니까 딱 절반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쭉 관세를 뽑아놨거든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가 7번째로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더라고요. 쭉 내려가는데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트럼프가 해요. 갑자기 재팬 들어갈 때 나는 아베가 지금 죽었죠.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아베 신조 총리 일본에. 자, 아베가 나랑 얘기할 때 이 관세는 공평하지 않아. 관세 이거 어떻게든 손을 봐야 돼. 그랬더니 아베가 나도 알고 있어라고 했대요. 돌아가셨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죠. 트럼프 혼자 헛소리 엄청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재팬을 얘기하면서 재팬은 24%. 우린 관대하니까. 네, 24%. 그 인도 얘기하고 그다음 한국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국을 건너뛰고 스위스로 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대만 얘기하다가 우리는 건너뛰었어 그냥.
물론 중간에 일본 얘기할 때 우리나라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 얘기 안 하길래 와 트럼프 뭐야 이거 우리나라 좋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 보면은 미국이 이 관세를 미국이 현재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세율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미국이 부과한 관세. 보면 거의 반 정도 되거든요. 반 정도 되는데 한마디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관대하니까 너네가 한 관세보다 우리가 덜 물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말고 받아들여 이거거든요. 근데 이 관세 계산하는 거를 한번 추적해 봤더니 정말 저는 USTR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이렇게 허술한 집단인 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야, 이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자, 보시면은 자, 이게 미국 무역 대표부가 각국의 대미관세를 산출한 공식인데 트럼프는 말로는 그랬어요. 이거 환율 조작이랑 그다음 너네 비관세 장벽이랑 부가세랑 이런 거 합치서 우리가 이렇게 너네가 실질 관세를 얼마를 우리한테 물리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는 반 정도 관세를 했다라고 트럼프는 계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미국 USTR이 각 국가별 무역 적자액을 각 국가별 수입액으로 나눠가지고 나온 퍼센트에 반 때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트럼프가 설명한 게 다 뭐였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다 그냥 사기예요, 사기. 입만 열면 사기, 거짓말. 네. 그래 놓고 자기들이 뭐 엄청나게 뭘 계산했대. 알고 보니까 그 계산이 아니 이걸로 계산했더만 보니까. 야, 대단해. 진짜 일을 뭐 이렇게 대충 하지? 진짜 일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 네. 아니, 누가 봐도 이거 금방 찾지, 이거. 그쵸? 우리나라는요, 660억 달러를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고 이거를 수입액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나눠보니까 우리나라는 50.19%가 나와서 50%예요. 그래서 25%로 때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놓고 백악관 서명 문서에는 26% 써졌더라고 우리나라 또. 그래서 25%냐 26%냐 하길래 트럼프가 26%가 맞을 걸 했다가 알고 보니까 다시 25%로 조정됐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하니 자,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할까요? 협상하고 싶은 거야 다. 자, 그래서 미국이 관세 어떻게 했는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관세 폭삭 망해수다. 소가수다가 아니라 망해수다. 다 망하자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자, 모든 국가가 10% 보편관세를 부과합니다. 일단 모든 국가에다가. 전 국가에다 다. 이 중에 무역 적자가 큰 60개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데 중국은 2월, 3월에 이미 20%, 34% 합산해서 산수하면 됩니다. 54% 상호관세 이미 나온 상태고 보편관세는 10%는 4월 5일부터 상호관세는 4월 9일부터 부과가 됩니다. 아직 상호관세 아직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장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고 15%가 추가되는 거예요. 25% 추가되는 게 아니라. 자, 무역 확장법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구리는 추가관세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음날 바로 트럼프가 반도체 곧 부과하겠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박살. 예. 의약품은 일단 비껴나갔어요. 뭔 일이래? 의약품 비껴나갔어요. 자, 현재 이 상태로 온 상태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거의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딱 한 나라를 관세 부과 안 했어요. 러시아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러시아 협상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여튼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트럼프. 이 거의 이 정도면 거의 거짓말 뭐 인정해줘야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심지어 호주에 멀리 떨어져 있는 무인도의 섬에다가도 관세를 부과했어요. 거의 아무도 안 사는데. 무역대표부 일을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네, 진짜 트럼프 주변에 일하는 애들 수준을 알겠죠, 거의. 거의 그 정도 수준인 애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자, 여튼간에 이런 상태인데, 트럼프의 정책 수행 지지도를 보면 61%가 관세 반대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이거 3월 초에 조사한 겁니다. 4월 넘어가면서 이게 더 심해졌겠죠? 그렇죠? 그때 지수는 더 급락했으니까. 더 싫어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 관세일 때. 일단 반도체 피해가고요. 의약품 쪽 살짝 보긴 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원자재나 ETF, ETN을 공략하자. 당분간 금값은 행보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달러가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 경기 둔화가 되면 달러가 밀릴 거니까. 달러 밀리면 어떻게 된다? 금값이나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그럼 왜 금값은 행보냐?
중국의 금 매입 속도를 줄일 거다. 중국이. 중국이 관세를 맞으면 당장 내수 회복. 자, 우리나라가 미국이 관세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응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모든 나라가 대응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과 협상하는 거 1번, 2번은 뭐예요? 보복 관세. 근데 내수가 안 받쳐준 나라는 보복 관세 못 해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내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절대 보복 관세를 못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조건 협상해야 돼요. 자, 중국은 어떻게 해요? 보복 관세가 가능해요, 중국은. 왜냐? 내수가 되니까. 그럼 내수 경기 회복 시도하면 구리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거의 구리 턴어라운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골드, 쿠퍼, 골드. 자, 쿠퍼를 골드로 나눈 거죠. 즉,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리 가격이 센 거고,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금 가격이 센 거죠. 근데 여기서 금 가격이 최바닥에, 금 가격이 제일 셌다가 지금 돌아서 구리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따라갈 거다라는 거죠. 각국 정책 금리와 인상 횟수에 따라가니까 구리 가격이 동조화되고 있다는 건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못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지 제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각국의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하와 인상 횟수와 쿠퍼 골드 가격의 상승률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하 인상 횟수 향후 전망치까지 해보면 구리 가격이 돌아 올라오는 흐름이야지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각 국가별 미국 의약품 원자재 수입 비중을 보면은 인도하고 캐나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의약품도 아직까지는 현재는 괜찮은데 조만간 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장기물은 현재 반등 중에 있다. 장기물 현재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경기 둔화 플러스 안전자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채 장기물에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 드릴 히든 종목입니다. 종목 모르겠죠, 이거 뭔지. ETF, ETA인데 여러분 알 방법이 없겠죠? 자, 이거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이 들어가 있으면 안전해요. 미국 관세로 트럼프가 난리를 칠 때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당장 4월 4일 미 고용보고서 비농업자 취업자 수 발표 영향을 추가로 받을 것이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데 14만 깨지면 박살납니다. 미 증시도.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방송을 볼 때 그 결과를 보고 있겠죠. 13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좀 보시고 전략은 구리 관련주, 그다음 ETF, ETN을 주로 보시는데 구리 관련주, 의약, 제약바이오 살짝 보시고 거기에 추가로 미 국채 장기물 요 세 가지 보는데 관련주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증시의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탄핵 인용 파면 이후 국내 증시는 하락세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영향이 더 크게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예, 보시면은 오늘 이제 이거 어제 자료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어제 자료예요. 예. 어제 자료인데 일단은 대선 관련주도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오늘 다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오늘 일부 매도했어요. 예, 일부 매도한 이유는 뭐냐면 세론 주식 하루 이틀 합니까? 예, 이거 결정 나는 날 세론이죠. 근데 세론이니까 매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또 올라와요. 왜냐하면 선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다음에 각 후보들의 지지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갑니다. 이거 다시 또 가요. 예, 그리고 인용 파면 시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 뭐가 있다? 경협주들이 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우리나라 대통령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나오면 옛날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이 구도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현재 이번에 인용 파면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해? 중국 관련주들이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미국이 관세로 때렸는데 중국의 의존도가 좀 있던 회사들은 오히려 차라리 낫거든요. 중국 관세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엔터주 우르르 올랐고 다 올랐잖아요. 화장품 관련주도 또 괜찮았고 특히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주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쪽을 보셔야 돼요. 이쪽을 여러분. 이쪽을 보셔야 돼요. 이쪽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기아 카카시 안 됐죠. 어제 제가 여기다가 확률을 써놨어요. 99.99. 카카 기각 0.01% 확률. 예.
이 정도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튼간에 자 관련 종목들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관세의 영향이 지금 이제 더 크다.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당분간은 좀 보지 말자. 왜냐면 반도체 관세가 곧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곧 나오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서 그때 반도체 관련 좀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들 궁금하시죠? 어떤 종목이 정확하게 알려달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현재 앞으로 남은 대선, 조기 대선 그 전국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떤 중국 관련주 어떤 거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같이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핵 관련주로는 대선 관련주 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음에도 조선주와 방산주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향후 관련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조선 방산주는요. 아무런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뭐 여러분들이 보는 게 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선주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오션 먼저 볼게요. 하나오션 오늘 밀렸어요. 오늘 밀렸는데 밀린 건 당연하고요. 자, 근데 62동평선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오션 계속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미국이 어차피 조선 배 들이는 거에도 관세를 때리겠다? 그거 없거든요. 중국한테만 때리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소가 해외에 조선소가 있어서 그 조선소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 조선소가 다 있거든요. 물론 해외 조선소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관세 많이 피해갔고 지금 관세로 제일 피해가 큰 게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트남의 공장인데 베트남이 관세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지금. 근데 베트남 지금 부총리랑 지금 미국 날라갔어요. 지금 빨리 협상하겠다고 트럼프랑. 예, 그래서 그거 좀 상황 보시면서 그래서 조선주는 해외에 또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 같은 경우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미국 존스법이 어떻게 되냐에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는 크게 영향 없다. 이렇게 밀릴 때가 매수 기회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하나오션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고 HT 현대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방위산업은요. 방위산업은 미국한테 안 팔면 돼요. 자 방산 우리나라 무기 미국한테 팝니까? 미국 우리나라 무기 사요? 안 사요. 물론 장갑차 살려고 했어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미국이 법이 달라요 또. 법이 달라서 관세하고 또 관세랑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전혀 영향 안 받는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방산주 파는 게 어느 나라예요? 인도, 동남아시아, 중도의 아랍의 왕자님들, 금목걸이 이렇게 차고 다니는 왕자님들, 그리고 동유럽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관세 영향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주, 방산주 쪽에 피해 계셔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이쪽으로 피해 계셔야 된다. 그지 주식을 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된다. 자 코나이 더 오르네. 예, 반밖에 매도 안 했는데 잘했네요. 예, 반 들고 있는데 코나이 지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튼 그렇게 조선주나 방산주는 절대 놓치지 말자. 그리고 방산주들 중에 조선주들 중에 지금 매수할 만한 종목이 뭐 있는지 아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와 방산주 전망까지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도 알아봐야겠죠?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관세 전쟁을 피해간 제약바이오, 학회 이슈로 모멘텀 가능할까입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에서 빠진 종목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업계는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의 행보가 잘 보이지 않아서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더해서 이번 달에 열리는 미국 암학회 이슈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이 제약바이오가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미국채 장기물을 중심으로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 금리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향후 전망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 시즌 코앞에서 엇갈리는 반도체와 엔터주입니다. 반도체의 주가 하락세가 최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의 경우 상호 관세에 제외되면서 큰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관세 무풍지대로 유명했던 엔터주들의 경우
실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이 발표되자 급등세로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SM의 주가 탄력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둘 다 피해갔지만 이렇게 온도차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CPI 발표, BOJ 총재 연설, 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른 다음 주 증시 이슈 투자 전략입니다. 다음 주에 FOMC 의사록과 함께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둔화로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인데요. 여기에 BOJ 우에다 총재의 연설이 9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약세인 달러와 강세인 엔화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관세 정책 이후 금과 미국채 등의 투자 전략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알아보고 왔는데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 발표에 빠진 종목이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여기에 이번 달에 열리는 미국 암학회 이슈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이 제약바이오가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일단 한숨 돌렸는데 참 희한하죠. 원래 그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가 주니어가 되면서 이거 완전히 제약바이오는 거의 망했다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일단 뺐는데 지금 국가별 의약품 원자재 수입 비중을 좀 살짝 보시면은 인도,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미국의 의약품이 어디서 많이 수입을 하냐면 주로 캐나다가 2010년도에는 상당히 많았고 지금 현재 인도가 제일 많고요. 그럼 인도에게 관세를 부과한 것만큼의 의약품이 분명히 관세가 받을 건데 인도가 관세가 그렇게 높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현재 미국이랑 협상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미국 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세는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술적 트레이딩을 현재 지금 해야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제약바이오 빠졌다는 얘기 듣고 4월 3일날 빠졌다는 얘기 듣고 급등했었잖아요. 급등했는데 오늘 좀 조정받았는데 이거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제약바이오를 타겟으로 잡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당장은 반도체 타겟이라서 제약바이오가 그 다음 순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때 좀 올라오면 여러분들 트레이딩 전략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 실현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단기 공략해서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전략, 알테오젠 마찬가지고, 나머지 종목들 굳이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암학회가 4월 25일 날 있거든요. 4월 20일 후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월 말에. 그래서 암학회 이슈를 받을 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제약바이오는 좀 보자. 그때쯤에 아마 그러니까 4월 중순쯤에 아마 가장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 제약바이오 주가가. 그렇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를 좀 보시는 게 낫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피부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좀 보는 게 나은데,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 이게 이제 가장 관세 영향 가장 많이 받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오히려 차트 흐름이 어때요? 추세 반전하고 있죠. 반전에서 이제 한 번 더 뚫어주면은 다시 반전인데, 그래서 목표가를 아주 높게는 보지 마시고, 어차피 트럼프 있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118만 원, 119만 원 정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테오젠은 그나마 지금 대장주로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어차피 암학회에서 항암제 이슈 나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또 똑같이 그 대형 회사들 위주로 가거든요. 유한양행 뭐 이런 회사들, 유한양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주가들이 유한양행이 지금 꺾였는데 요거는 보지 마시고 그냥 알테오젠까지만 보자. 알테오젠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여러분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전고점까지 충분히 다다를 가능성은 있다. 지난번 기술 수출한 내용까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그 트레이딩 구간만 노리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오히려 피부미용 의료기기 관련 좀 보셔야 되는데 파마리서치 볼게요. 자, 파마리서치 관세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을 게 있나요? 받긴 받겠죠. 근데 파마리서치에 리주란, 콘주란 주사 맞으러 갔는데 조금 더 가격이 높아. 여러분 안 맞아요? 리주란, 콘주란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시간이 문제죠. 그렇죠? 내가 그거 맞을 여유가 있느냐.
맞고 얼굴이 띵띵 부는데 그 매치를 잘 버틸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도 맞고 싶은데 못 맞고 있죠. 왜냐? 저 계속 TV 방송 나가야 되는데 맞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누구한테 맞은 거 얻어맞은 것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예, 그 이유 때문에 못 맞는 거지. 이거는 한마디로 박역 장벽 때문에 뭘 못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파마리서치에 뉴지랑 코지라는. 그리고 이익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격을 조금 낮추면 돼요. 예, 관세가 올라오면은.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있다.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VT나 뭐 이런 종목들. VT 사실 주력이 일본이기 때문에 주력이 일본이고 미국 이제 진출한 거라 크게 영향 없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이 관련해서 피부용 의료기 클래시스가 있는데, 클래시스가 미국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들이 다 좋아요, 지금. 예. 그래서 차라리 저는 제약바이오보다 피부용 의료기기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우리에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 의존도가 좀 있는 TNL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NL이 미국 의존도가 좀 있는데, 얘는 이제 여드름 패치인데, 여드름 패치가 이제 가격이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관세 영향이 좀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TNL 같은 경우는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로는 보지 마시고, 아까 얘기 드렸던 파마리스 클래시스 이런 종목으로 좀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자세한 투자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고 유튜브 히든 통신망 영상 올려놓을 텐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의 주가 하락세가 최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관세 무풍지대로 유명했던 엔터주들의 경우 실제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돼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의 상호관세를 둘 다 피해갔지만 이렇게 온도차가 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하고 엔터주. 자, 근데 여러분 반도체는 일단은 시총 상위주의라는 것도 좀 있어요. 시총 상위주의라는 것도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 그 다음에 아직 불확실성. 삼성전자 보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밀려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 보면은 이제 전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실적 발표가 안 남았는데 그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잘 나왔을 거거든요. 분명히 잘 나왔을 겁니다. 마이크론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게 주가가 어디까지 밀리느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 전까지 그다음 관세 전략 나오면 관세가 부과가 되면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때 돌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쪽에서는 사실 여러분 삼성전자 스마트폰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에 다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 관세가 어떠냐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PPT 한번 볼게요. 자, 베트남 관세가 삼성전자는 이게 지금 못 피하려다가 지금 똥 밟은 격이에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큰일 났는데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 대부분이 베트남에 있는데 지금 베트남이 관세가 46%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국은 더합니다. 예, 중국은 더해요. 여기다 34에서 20% 더 얹어야 돼요. 중국은. 보복관세 추가 관세 맞았으니까. 그럼 54%거든요. 중국은. 54대 46. 자, 중국의 스마트폰 만드는 게 뭐 있죠? 애플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삼성전자 오히려 애플보다 그래도 가격이 더 오르겠네. 라는 생각.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혼재돼 있다. 그래서 반도체 관세가 좀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때 우리가 반도체를 볼 수 있고, 그다음 다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세 관련주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종목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가지고 나온 게 SM하고 하이브예요. SM 오늘 보세요. 50주 신고가입니다, 여러분. 50주 신고가.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어떻게 뭐 아티스트한테 관세 때릴 거야? 카리나한테 카리나가 들어와서 공연하면 카리나한테 뭐 세금 매길 거예요? 카리나 노래 한번 들으면, 카리나의 에스파의 노래 한번 들으면 모든 노래 듣는 사람들한테 각각 뭐 50원씩 청구하겠습니다. 돼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앨범 사시는 분들이 제가 G드래곤 콘서트 현장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분들이 심지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우리나라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못 하잖아요. 그걸 못 하니까
그 예를 들면 지드래곤이다 그러면 지드래곤 짝퉁처럼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드래곤 춤과 노래를 연습해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이 안표가 나올 정도라니까요. 예.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은 관세를 안 받지만 미국도 약간 우리나라 케이팝이 약간 팬덤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이게 25,000원이 더 들어가든 달러로 25달러가 더 들어가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요. 그냥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SM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하이브 얘기 드렸잖아요. 뉴진스가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뉴진스 좀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또 NJG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냐 뉴진스를 좋아하느냐 뭐 이거 나뉘긴 하는데 여튼간에 하이브가 그래도 소송을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진스 분들하고 원만하게 잘 합의가 돼서 다시 여러분들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뉴진스가 없어도 이미 BTS로 끝났다. 완전체로 여름에 나올 거다. 그럼 BTS가 우리 한국 와서 미국 가가지고 콘서트해요. 콘서트 관세 25%, 콘서트 값 100달러니까 125달러 받아. 뭐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예.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거 말고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날렸던 종목이 있는데 SMG 엔터, 쌈지 엔터. 예. 쌈지 엔터 오늘 쌈지 7% 올랐어요, 여러분. 예. 이거 중국 관련주잖아요. 중국 관련주. 중국의 티니핑을 뭐라 그러죠? 등골핑? 예, 하죠. 예. 돈 많이 든다 그래서. 저 티니핑 그 핑 애우다가 못 애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 지금 현재 중국 진출했는데 엄청나게 잘 되고 있죠. 어차피 미국 진출 안 하면 돼요, 얘네. 예. 그 티니핑 IP 갖고 있는 회사. 제가 이번 주 히든 종목이었어요, 다. 여러분들 하도 안 사길래 오늘 그냥 공개했어요. 오늘 7% 올랐습니다, 여러분. 예, 반드시 오고 확인하시고 티니핑 그 쌈지엔터 SAMG 엔터 후속 전략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지금 매수할 수 없습니까 하시는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엔터주들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다음 주에는 FOMC 회의 의사록과 함께 이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BOJ 우에다 총재의 연설이 9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주목해야 할 일정 중에 첫 번째는 원래 BOJ 관심 없는데 그래도 이번에 만약에 엔화가 반등하면 엔화가 이거 강세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달러가 더 경기도랑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위에다가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코멘트 향후 코멘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좀 포인트고 그러고 나서 CPI 발표가 있죠. CPI 발표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트럼프가 얘기했던 반도체 관세를 조만간 그 조만간 곧이 근데 언제냐는 거야. 그게 다음 주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게 일정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은. 오늘 밤에 발표할 비농업 논밤 페이로 인플로이먼트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 다음 주 일정에서는 FOMC 의사록 다 필요 없고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를 언제 얼마로 어떻게 부과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일정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그 일정이 빨리 나올수록 불확실성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그때 공략을 어떻게 하냐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얘기 드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